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복자 캉 연대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와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에 출연하고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도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페이지 5, 6, 즉 멀티버스 사가의 메인 빌런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복자 캉, 그가 누군지 원작을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는 게 이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복자 캉 연대기 2부에서는 정복자 캉의 능력과 그의 배경 설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캉은 예고편에서 잘 보였듯이 파란 피부의 외계인이 아니고 나다니엘 리차즈라는 이름의 인간입니다. 초능력도 없고요. 다만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로서 그는 역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역사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예지력을 가진 사람처럼 앞서 행동할 수 있고 현대의 기술도 쉽게 분석하거나 해킹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간대의 여행이 가능한 만큼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먼 미래의 무기라든지 최첨단 마법 같은 다양한 시간대의 다양한 무기들을 소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타임머신은 엄연히 타임쉽, 즉 우주선이기 때문에 외계의 기술에도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미래인으로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무술에 능통합니다. 수많은 무술과 전략, 무기 사용법을 익혀서 캡틴과 맞먹고 싸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는 코스믹 큐브 같은 전능한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음에도 그걸로 한 큐에 모든 것을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전략과 전술, 전투로 직접 하나씩 정복해가는 것을 더 선호할 정도입니다. 그의 첫 등장인 어벤져스 8호에서 그는 자신이 몇 주 만에 지구의 AD 4000년의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미래인이라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과학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똑똑하다는 설정입니다. 이런 캉도 초능력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주 정교하고 대단한 계획 속에서 그는 심판자 역할에 아주 막강한 셀레스티얼, 엑시타르의 힘을 흡수해서 막강해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때 그의 힘을 흡수하는 파이프 역할을 해주는 해복과 썬파이어의 활약으로 캉은 엑시타르의 모든 힘을 흡수하는 것을 실패하고 결국엔 패배하는데요. 하지만 이모터스는 이때 캉이 성공했더라면 모든 생명체를 캉이 지배했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초능력이 없긴 하지만 그는 어벤져스와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강력한데요. 그 이유는 그가 입은 파워수트 덕분이기도 합니다. 4000년의 지구 기술로 만든 파워수트는 캉의 배틀수트라고 흔히 불리는데요. 캉에게 초인과 맞먹는 체력과 힘을 갖게 해주고 핵폭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포스필드를 사방으로 방출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를 분석하고 조작하고 발사할 수 있게 해주며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고 중력을 조정해서 물체를 무중량으로 만드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존에 필요한 기능과 장치가 있고 홀로그램을 만들거나 수많은 미래 최첨단 무기를 소환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의 타임머신 우주선, 즉 타임쉽은 특이한 디자인부터 스핑크스 모양 혹은 다모클레스라는 이름의 겉모양까지 여러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배경 설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는 지구 6311 현실 출신입니다. 캉이 나오는 작품에서는 흔히 다른 지구, 아더 어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구 6311 현실의 특징은 이 현실의 세계사에선 암흑시대가 거의 없어서 문화와 기술이 꾸준히 이어지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311 현실의 인류는 설정상 무려 9세기에 벌써 달에 착륙을 했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도 결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바로 달 식민지 정부와 지구 정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결국 달이 폭발하고 그래서 12세기에는 지표면이 척박하고 황폐화되었으며 달의 잔해들이 추락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지구 616 현실의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버지 나다니엘 리차즈가 지구 6311 현실의 지구에 도착합니다.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버지는 판타스틱 4 272호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로 후대 설정으로는 지구 616에서 도망쳤던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가 도망친 이유는 이모터스가 시간을 여행하는 능력이 생긴 나다니엘 리차즈가 멀티버스의 여러 자신들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시간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해서 다 죽이거나 배틀로얄로 우승자 한 명만 살게 해주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다니엘 리차즈가 왜 시간을 여행하는 능력을 가졌는지는 조나단 힝맨의 실드 시리즈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지구 6311 현실에서 나다니엘 리차즈는 인류 문명을 재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 인류는 다시 우월한 기술과 평화를 갖게 되었고 그에게 감사의 의미로 그를
현실을 위대한 후원자라고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지구 6311 현실에서 훗날 그와 같은 위인이 되라는 의미에서 위대한 후원자의 실명을 본따서 어떤 아이가 나다니엘 리차즈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전복자 캉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필 왜 뜬금없이 전복자 캉의 실명이 나다니엘 리차즈,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버지의 실명과 같아진 것일까요? 나다니엘 리차즈가 지구 6311 현실의 위대한 후원자라는 설정은 1984년 판타스틱 4 272호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정복자 캉의 실명이 나다니엘 리차즈라는 설정은 1992년 워디프 39호에서 나옵니다. 라마투시 1963년에 데뷔했으니 거의 20년이 지나고서야 붙은 설정인데요.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정복자 캉, 라마투시, 닥터둠의 후손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라마투, 즉 정복자 캉의 데뷔작 판타스틱 4 19호에서 라마투스는 실명이 나오지 않은 채로 자신의 조상이 만들었던 타임머신을 발견해서 그 설계도를 재해석해서 자신이 타임머신을 새로 만들고 그래서 파라오가 되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판포 연재에서 타임머신을 만든 사람은 닥터둠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마투스의 데뷔작에서 판포는 라마투시, 닥터둠의 후손일 수도 있다고 아예 말해버립니다. 또한 라마투스의 두 번째 등장 작품 판타스틱 4 애뉴얼 2호에서 라마투스는 우연히 만난 닥터둠에게 타임머신은 자신의 조상, 즉 닥터둠이 만들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닥터둠은 한술 더 떠서 내가 미래로 가서 너가 된 걸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시간대에 있는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복자 캉의 두 번째 등장 작품 어벤져스 11호에선 정복자 캉이 직접 본인이 닥터둠의 후손이라고 말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블은 재미를 위해서 정복자 캉이 닥터둠이 아니라 미스터 판타스틱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 리차즈라는 이름을 실명으로 정한 것인데요. 1984년 판타스틱 4 272호에서 미스터 판타스틱이 아버지 나다니엘 리차즈와 잘 만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에필로그에서 판타스틱 4 19 라마투스의 첫 등장, 정복자 캉의 첫 등장이기도 하죠. 에 실린 것과 아주 유사한 스타일로 라마투스의 기원이 고스란히 다시 한번 실립니다. 이는 나다니엘 리차즈가 살린 바로 그 지구의 미래에 또 다른 나다니엘 리차즈, 정복자 캉이 태어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스토리는 정복자 캉, 라마투스를 판타스틱 4와 조금이라도 엮으려는 그냥 재미있는 시도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92년 와디프 39호에서는 아예 캉의 실명을 나다니엘 리차즈라고 대놓고 밝히면서 정복자 캉이 닥터둠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미스터 판타스틱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팬들의 추측을 더 부풀리게 됩니다. 이 설정은 1994년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버지 나다니엘 리차즈가 현재 닥터둠의 현재 양자이자 후계자인 크리스토프의 실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판타스틱 4 395호에서 한 번 더 어필이 됩니다. 나다니엘의 이 주장이 실제로 확인이 되거나 거짓이라고 부정해주는 후대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 정복자 캉은 법적으로 닥터둠의 후손이면서도 핏줄로는 미스터 판타스틱의 후손이 되는 아주 재밌는 특이한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 정복자 캉이 닥터둠의 후손이다 혹은 정복자 캉이 바로 닥터둠이다 라는 떡밥은 현재에도 이어집니다. 바로 키드 이모터스 덕분인데요. 키드 이모터스가 또 누구냐 하면은 2013년에 FF85에서 데뷔한 정복자 캉의 과거입니다. 아직 키드 이모터스의 설정이 애매해서 닥터둠, 판포떡밥을 이야기하는 지금 영상에 소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연대기 3파트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이언 레드라는 정복자 캉의 청소년기입니다. 그리고 키드 이모터스는 설정상 정복자 캉이 아이언 레드 시기를 겪은 뒤 그리고 라마투시 되기 전 사이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왜 설정이 애매하냐면 키드 이모터스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캐릭터라서 그가 무슨 일을 겪어서 라마투시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온 작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팬덤에서는 아이언 레드, 키드 이모터스 시절의 기억을 잃은 나다니엘 리차즈가 평화로운 3000년에 질려서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고대 이집트에서 라마투시 되었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퉁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이언 레드 시절의 경험으로 악당이 되기로 한 젊은 나다니엘 리차즈는 자신의 미래를 연구하고 이모터스의 이름을 따서 키드 이모터스라는 담대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키드 이모터스에게 어느 다른 현실에서 온 라본나가 접근을 하는데요. 이 버전의 라본나는 지구 13266 현실에선 정복자 캉이 닥터둠 어나일러스와 합체해서 하나의 강력한 판타스틱4의 궁극의 악당 소멸시키는 정복자 둠, The Annihilating Conqueror
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소멸 전복자 둠은 지구 1316년 현실의 판포를 휴먼 터치를 제외하고 전부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라분나는 키드 이모터스에게 우리가 이 합체를 더 앞당긴다면 소멸 전복자 둠은 원래 그래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합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어서 닥터 둠과 어나일러스와 손을 잡으라고 키드 이모터스에게 제안합니다. 닥터 둠이 사랑하는 캐시랭을 죽인 것에 분노하던 나다니엘 리차즈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이언레드 연대기 파트 3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라분나의 계획은 소멸전복자 둠을 실패시키고 혹은 만에 하나 합체에 성공하더라도 키드 이모터스와 합체한 것이기 때문에 키드 이모터스가 Doom the Annihilating Conqueror의 강력한 힘으로 캐시를 살리고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소멸전복자 둠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녀의 기원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라분나는 넘버링이 아직 안 된 어느 평행우주 현실의 발레리아 리차즈로 그 현실의 닥터둠에 의해서 전복자 캉의 가장 적합한 아내 라분나로 분자부터 싹 다 재구성된 상태였습니다. 이 현실의 닥터둠이 발레리아를 전복자 캉의 아내가 되도록 만든 이유는 멀티버스의 자신들과 교류하면서 소멸 전복자 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2013년에도 닥터둠이 전복자 캉과 같다 혹은 하나가 된다 라는 떡밥이 코믹스에 나왔던 것인데요. 라분나가 된 발레리아는 라분나로서 전복자 캉을 찾아가야 하지만 더 약한 소멸 전복자 둠을 만들고 싶어서 더 젊은 시절의 캉 키드 이모터스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키드 이모터스는 닥터둠을 찾아가고 닥터둠은 키드 이모터스의 제안에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그 뒤 키드 이모터스와 함께 닥터둠은 어나일러스에게 그가 잃어버린 무기 코스믹 컨트롤 로드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힘을 합치는데요. 하지만 닥터둠은 이들과 서로 동맹을 맺은 것뿐 실제로 키드 이모터스와 어나일러스와 합체하는 데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닥터둠은 미래의 운명에 자신이 패배하고 복종하는 것 같아서 거부했고, 또 키드 이모터스와 어나일러스가 자신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닥터둠은 어나일러스의 무기인 코스믹 컨트롤 로드의 힘을 흡수해서 홀로 막강해지고 나머지와 싸웁니다. 키드 이모터스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그 닥터둠과 하나가 되어서 힘을 흡수하려고 하지만 닥터둠의 힘과 의지, 정신력이 훨씬 더 막강했고 키드 이모터스는 죽을 뻔합니다. 다행히 앤트맨이 닥터둠을 막을 수 있었고 라본나가 풀려나는데요. 라본나는 쓰러진 키드 이모터스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진 라본나와 키드 이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기 때문에 라마투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복자 캉의 연대기가 아이언레드, 키드 이모터스, 라마투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아이언레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것이며, 전복자 캉은 데뷔 때부터 2010년대까지 그가 닥터둠의 후손이거나 미래의 닥터둠 그 자체이거나 미래의 하나로 합체가 된다던가 하는 등 닥터둠과 관련된 떡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떡밥이 미스터 판타스틱의 후손이라는 암시로도 확장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어지럽고 매력적인, 그래서 더 어지러운 전복자 캉의 인생입니다. 이 점에서 전복자 캉의 MCU 등장은 판타스틱 4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괜히 페이지 6의 첫 영화가 판타스틱 4인 것이 아니고 페이지 6에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원작 시크릿 워즈의 메인 빌런이 닥터 둠이지만 페이지 4가 끝난 상황에서도 닥터 둠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정말로 전복자 캉이 MCU 시크릿 워즈의 메인 빌런일 수 있습니다. 전복자 캉도 닥터 둠과 충분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체제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루머로는 캉의 바리언트인 비욘더가 시크릿 워즈의 메인 빌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루머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캉의 바리언트가 닥터 둠인 식으로 MCU 시크릿 워즈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복자 캉 연대기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전복자 캉 연대기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